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 4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즌인데 2화입니다. 자, 다룰 단지는요. 더샵 분당 센트로 공고 후 영상입니다. 분당 센트로 얼마 전에 저희가 시즌 3에서 보여드렸던 단지가 있어요. 여기 있죠. 더샵 분당 T1. 더샵이 분당에서 많이 또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분당 T1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0억이 넘는 20억 중반대에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 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절찬리에 완판이 됐죠. 이유는 보통 분당 하면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많이 보시지만, 이 T1 같은 경우에는 예죠. 느티말 공무원 3단지인가 그랬죠. 근데 얘가 정자역 바로 앞에 붙어 있던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찬리에 완판이 됐습니다. 리모델링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 분당 센트로도 리모델링입니다. 아직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서의 분당은 재작년에 이제 24년도 말에 시범단지가 1차로 선정이 됐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단지들이 아무래도 기간도 좀 짧았던 데다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어떤 성공 여부가 추후 재건축의 어떤 성공 여부를 뭐랄까요? 미리 보기 하는 느낌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분당 센트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분당 T1하고는 위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좀 전에 T1은 정자역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이 T1은 수인 분당선으로 두 정거장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즉 정자역에서 하나 내려가면 미금역, 그 다음이 오리역이 있는데, 이 오리역 옆쪽에 무지개 단지들 있잖아요. 무지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단지 보이시나요? 여기 분당 센트로. 그러니까 오리역까지 거리는 미리 재보면은 대략 600-700m권 도보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정자역 근처에 대한 평가와 오리역 근처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보여드릴 예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5억이 싸서. 5억이 싸다. 뭐가 싸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자역 근처에 있는 구축들, 여기서 구축 얘기 드리는 거는 분당 기준으로 봤을 때 1기 신도시급이잖아요. 대략 30년 차가 좀 넘은 애들입니다. 정자, 미금, 오리가 있는데, 정자역과 오리역의 대략 역까지 거리 유사한 단지들을 비교해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싸요. 어디가? 오리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1이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분양가가 20억대 중반이었는데, 이 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T1보다 대략 5억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분양가냐 아니냐는 오늘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일단 5억이 싸서 어디보다 정자역 근처보다 오리역 근처가 구축이든 이번 분양가든 5억이 싸서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샵 분당 센트로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냐를 평가해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규모에선 좀 큰 급입니다. 647세대고요. 지역 핵심 단지죠. 분당 재정비는 크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재건축이 있고, 또 하나는 얘처럼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하튼 둘 다 분당이라는, 예전에 이제 천당 밑에 분당, 사실 T1 때 제가 천당 밑에 분당 시즌2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분당 재정비가 갖고 올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핵심 단지에 들어간다. 즉 재정비 물량 중에 특히나 리모델링이 있어서 지난 T1에 있어서 두 번째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오리역 수인분당선까지 도보가 충분히 가능한 600에서 700m 선이고, 미금역이 또 나름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분당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오리역까지는 도보가 가능하긴 한데 수인분당선이잖아요. 얘보다는 뭐가 이 빨갛게 표시된 신분당선역이 강남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역에는 이 신분당선이 안 지나가고 바로 여기 하나 위에 있는 미금역에 신분당선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두 역이 센트로 단지에는 주요한 역이다. 오리역은 도보 역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미금역은 신분당선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금역까지는 도보가 조금 힘들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대략 1.5km권이기 때문에 도보권은 아니다. 미금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갖출 거냐를 따져보면, 독립적으로 보면 대규모 단지는 아닌 것 같고 재건축도 아니고, 수인분당선은 역세권이지만 신분당선이 역세권이 아닌 걸 봤을 때 20억대에 나온 이 분양가가 과연 하방 경직성을 갖출 거냐, 즉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다가 갖춰줄 거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얘는 괜찮다고 봅니다. 즉 수익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유는 일종의 배구에서 말하는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당 재건축이 지금 준공이 막 돼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작년 말에 시범단지 선정이 됐고 작년에 뭐 2차로 선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하튼 지금 그쪽이 지지부진해요. 재건축이. 걔가 지지부진하면 걔 이주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복잡하잖아요. 사실 재건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걔가 나올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따져보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얘가 신축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디서? 분당에서. 그럼 얘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20억이 넘는 분양가가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가지고 가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단지입니다. 일단 분당 리모델링. 투트랙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들이 들어간 단지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TL1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TL1이 그 당시에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잘 됐어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위치부터가 일단 깡패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TL1에 비해서는 입지는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만약에 리모델링이고 한데 이번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나올 재건축 쪽에도 상당한 뭐랄까요, 긍정적 영향을 줄 뿐더러 리모델링 쪽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재건축보다 빨리 되거든요. 리모델링이 일기 신도시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평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건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리모델링이 과연 성공할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시범으로 나오는 애들이 지난번 TL1부터 센트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 관심도로 제가 써놨지만 꼭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일기 신도시들은 물론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일기 신도시 들어갈 때 수도권에 144만 호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큰 택지지구들로. 그 144만 호 중에서 30만여 호만이 일기 신도시고 나머지는 택지지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걔네들도 연차가 됐고 걔네들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단지들 입장에서도 이런 단지, 리모델링 단지의 성공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뭐 이런데 20억대에 나오는 거는 그렇다 쳐도 그 이외 지역들에서 지금 84형들이 20억대 분양들이 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뭐 과천이라든가 얼마 전에 사당에서도 20억대가 나왔는데 쉽게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상급지들이었던 수도권 84 분양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갖다가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꼭 봐야 할 단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별 단지로 다뤄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정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월 10일 날 특공이 있고요. 13, 14일에 각각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셨듯이 오리역 수인 분당선은 도보권 6, 700m고 미금역은 1.5km 정도로 도보는 불가능하지만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단지에 있어서는 주요한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단지 규모는 647세대, 중규모에서 좀 그래도 높은 단지인데 이번에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 거는 84세대, 그 중에서도 특공이 44, 순수한 일반 물량은 40세대로 전체 물량은 좀 적다. 아무래도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대신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리모델링에서 수평중축을 별동을 2개 건축했어요. 즉 리모델링 하면 보통 수평중축하는 거랑 수직중축인데 얘는 아예 별동으로, 즉 따로 동 2개 정도로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재정비,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재정비 물량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호수가 상당히 낮은 층들로 배정이 되잖아요. 조합원 제외하고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즉 세대수는 적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기존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평면은 오히려 작아요.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건 여기 84하고 78이거든요. 그러니까 30평에서 32평, 3, 4평 정도까지인데 보시면은 요 국방색 뭐라 그래요? 풀색 계열하고 요 보라색 계열이 이번 물량입니다. 보시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 있죠. 이 두 동이 별동 건축된 거예요. 따로 건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동은 완전 찐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기존 조합원들 평면보다 더 넓어요. 얘네가 제일 넓습니다. 좀 특징적인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주는 27년 4월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1년하고 3개월 정도 남아서 자금 마련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죠. 더군다나 얘가 분양가가 20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걸리잖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상제한 적용되지 않은 단지입니다. 재당첨 없고
거주 의무도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전매 3년 제한이 있다. 근데 얘가 준공 시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도 전매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다만 비과세라든가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단타 아니라면 괜찮은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주 의무 없잖아요. 나쁘지 않죠. 자, 문제는 분양가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분양가가 20.5억에서 21.8억의 기본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확장비는 1,300 정도가 붙고 에어컨 무상, 옵션 무상입니다. 즉 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내면서. 즉 얼마 전에 TR1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입지는 좀 빠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리역 쪽이. 그러다 보니까 TR1의 분양가 20억대 중반 거기에 근접하면은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옵션에서 무상을 때려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지역들의 옵션이 나오면 비싸게 가면 요거 에어컨 확장 옵션 앞에서 1억은 우습게 가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근데 얘는 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으로 다 해주니까. 무상 목록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본 제공 품목이라고 나와요. 근데 기본 제공 품목들이 뭐 딴 게 아니라 조합원들 들어가 주는 거 그대로 그냥 넣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보시면은 뭐 안면 인식 도어펜이라든가 중문이라든가 디지털 도어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아트월도 들어가지고 바닥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똑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라믹 타일 주방, 상판 벽 같은 거라든가 세척기, 오븐, 인덕션도 다 들어가줘요. 즉 가전도 꽤 들어가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옵션으로 처리해버리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외산으로 뭐 독일산인가 봐요. 주방 수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고 들어가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양단지에 비해서 이런 품목들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근데 그거는 얼마 전 분양했던 TR1과의 어떤 키 맞추기를 갖다가 하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실질 분양가는 그래서 1,300 정도 더하는 건데 그럼 뭐 거의 더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분양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20.5억에서 21.8억 1,00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그냥 기본적인 조건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21억 정도, 20억대 초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주변 단지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평면도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특성이 있긴 해요. 뭐냐면 얘가 별동 건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별동으로 들어가는 7, 8억 84는 일반적인 평면도예요. 반면에 예를 들면 60, 59에 가까운 거죠.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만 나쁘지 않아요. 방이 3개가 딱 들어가줬거든요. 드레스룸까지. 5구에서 드레스룸 안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최근 트렌드인 평면도는 아니죠. 딱 보셔도. 옛날 평면도를 늘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의 어떤 한계, 재건축과 다른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C형은 그나마 이제 3베이를 갖춰줬습니다. 마통풍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 이런 애들 보면 복층 구조예요. 하부, 상부가 있죠. 일종의 복층 구조. 이렇게 계단식 복층 구조 좀 특이한데 이런 구조가 있어요. 다만 공급 세대를 보시면 별동 건축한 7, 8, 42세대, 84가 32세대, 합하면 74세대예요. 이번에 84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은 10세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세대에 둘, 하나 이렇게. 따라서 주력이 아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평면도, 소형 평면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주력인 애들은 7, 8과 84 각각 3, 40세대 정도 나온 애들 걔네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7, 8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과 관련이 없죠. 왜냐면 얘는 별동 건축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 포베이 마통풍 구조에 복도 팬트리 크게 잘 들어가줬고 드레스룸도 깔끔하게 들어가줬습니다. 이게 78입니다. 그리고 84 국민평형. 예를 보시면요. 포베이 판상이 마통풍에 알파룸이 들어가줬어요. 다만 알파룸이 좀 길쭉한 형태로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알파룸은 왼쪽 위에 보신 것처럼 선택을 하시면은 와이드 다이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 알파룸 공간 쪽에 식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즉 거실과 완벽하게 주방이 분리되는 이런 느낌이 되고 특히나 여기다가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빨간 점선 있는 곳에다가 중문을 갖다가 물론 개인이 설치하는 거지만 하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과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알파룸이 있는 게 좀 더 나중에 매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여하튼 7, 8하고 84의 경우에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동호 배치도 나쁘지 않고 별동 중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면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좋다기보다도
일반 재건축이라든가 일반 분양 물량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게 없다. 더군다나 84, 78 모두 포베이 판상에 마통풍 구조고 그다음에 팬트리도 들어가지고 알파룸도 들어가줬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삼면 발코니 이용해서 알파룸 2개 넣어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분양가 중개에서 몇몇 단지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런 평면들 제외하면 알파룸이 들어가줬다는 측면에서 이 84 평면도는 그 급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는 거의 알파룸 2개짜리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평면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체 편의성은 중규모 단지고 리모델링 단지다 보니까 많은 게 들어가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탁구장 등이 들어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떠 있어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뭐 세탁실도 들어가 줍니다. 코인 세탁실 이런 식으로 1층과 2층인데 1층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 다 들어가는 거고 어느 단지나 한쪽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들어가 주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독서실 조그맣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GX룸이 별도로 들어가지고 골프 연습장 들어가지고 탁구장이 생각보다 좀 크게 공간상 보면은 들어가 줍니다. 코인 세탁실 이런 게 들어가 주는데 뭐랄까요?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 새로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단지들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다는 느낌이 들죠. 더군다나 얘가 600세대가 넘는 그래도 중규모급 단지거든요. 중규모급 단지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적게 들어가 준 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 독서실을 1층에 넣어주느니 차라리 카페 같은 걸 넣어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탁구장 쪽도 이게 거의 뭐 지금 보면 피트니스 센터와 맞먹는 크기 조금 더 작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굳이 탁구장보다는 피트니스 센터를 좀 더 크게 한다던가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하튼 커뮤니티 찍으면은 최근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차와 더불어서 왜냐면 이게 한 번 찍으면 30년 이상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최근 트렌드가 커뮤니티 잘 넣어주거든요. 대규모 단지일수록 그렇고 수익성이 좋을수록 그렇게 넣어주는데 얘는 그 점에서 조금 빠지는 측면이 있다. 즉 단점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TL1은 제가 잠깐 썼는데 TL1 같은 경우에는 같은 리모델링이었지만 스카이라운지라든가 건식 사우나,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페도 들어갔고 저희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확인을 그 당시에 했던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다 빠진 거거든요. 물론 단지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위치가 차이 나서 수익성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근에 공공 바로 요 전 영상이 과천 주암지구의 이런 시원블럭 공공이거든요. 공공 분양인데 거기 보면은 적어도 카페, 샤워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그래도 들어가줘요. 물론 거기도 일반적인 단지에 비해서 빠지죠. 공공이니까. 근데 공공에도 들어가는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이번에 센트럴에서는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그 점이 좀 아쉽다. 더군다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구색을 맞추려고 이런 작은 도서관, 독서실을 넣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카페 같은 걸 넣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얘가 뭐 다 좋아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고려하고 이렇게 하신 거겠죠. 주차는 1.6대 1. 잘 나왔습니다. 세대 창고가 있을 것 같은데 1.6대 1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특히나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가 아니잖아요. 84가 최대 평면도입니다. 그죠? 보셨지만 기존 조합원 분들도 전용 면적 60평에서 한 71평 이 정도로 다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차 1.6 되면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불곡초, 구미, 불곡중 등이 있습니다. 뭐 이쪽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구미초가 있는데 바로 뒤쪽 옆으로 불곡초가 있어요. 근데 학군 찍어보시면 권역이 나오거든요. 불곡초등학교 권역이 들어가죠. 얘는 센트로는. 뭐 근데 그 길 하나 짧은 거 건너면 돼서 100m권입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때 초품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초등학교 위에 앉아있다. 초등학교 둥지 위에 앉아있다. 품고는 있지 않지만 바로 위에 있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학교가 분당 전체적으로 가끔 보면 중학교 좀 먼 경우들이 있는데 얘도 중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구미중학교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는 1.3km, 1km 조금 넘는 거리예요. 그리고 불곡중은 여기 있는데 얘까지도 대략 1km권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좀 거리가 있지만 중학생이잖아요. 뭐 못 다니는 거리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원가는 분당이잖아요. 분당에 있는 셔틀들이 여기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당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5대 학원가 중에 들어가는 그런 학원가 나쁘지 않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TL1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분당중앙고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지금 과학고로 전환이 되죠. 분당 쪽에서는 그리고 성남 전체적으로 얘를 갖다 지역
할당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글쎄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당이 전반적으로 교육이 뭐랄까요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판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약간 낮아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확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과학고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뭐 더군다나 이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분당의 원래 교육 어떤 이런 측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은 뭐 오리역과 분당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뭐 그죠? 여기 도보가 가능한 오리역 근처만 가셔도 홈플러스라든가 홈플러스는 뭐 요즘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충분히 뭐 편의시설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당이잖아요. 분당에서 뭐 정자역 쪽이든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차 타고 다니시지 여길 뭐 전철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편의시설 이용할 때. 따라서 분당이다 정도로 사실은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게 적절하냐인데 일단 20억 초반 21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5억 싸게 나왔다. 5억이 싸서 5억 싸게 나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쪽 한 줄평이 5억이 싸서고 그래서 분양가도 5억 싸게 나왔다. 이 뜻입니다. 왜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센트로가 27년 들어갑니다. 한 1년 조금 지나서 들어가는데 20.5억에서 21.3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티르원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얘가 24억에서 27억이었어요. 따라서 대략 5억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도 27억에 비하면은 22억 안 되니까 5억 싼 거고 저가 기준으로도 한 4억 싸게 나왔으니까 대략 5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오리, 미금, 정자의 구축들의 가격. 그래놓고 제가 15, 18, 21억이라고 써놨어요. 호가 기준으로 써놨습니다. 뭐냐면 이 오리역 근처에서는 간단히 보실 수 있는 게 이번에 분양하는 센트로 대각선에 있는 이 LG 2단지입니다. 무지개 2단지인데 여기 보시면 106 얘가 전용 8사잖아요. 작년에 12억 선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 가을하고 지금 분위기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호가가 지금 다 15억입니다. 14억 5천도 있고요. 15억 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 실거래가 보시고 여기 12억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셔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없어요. 호가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개 청구 바로 옆 단지거든요. 5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쫙쫙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는 8사가 있어요. 108제곱미터 공급 면적. 얘가 작년 11월 달에 13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요거 보이시죠? 올라가는 선. 얘도 호가로 동일매물 묶어서 보면 얘 지금 15억 선, 15억 5천까지 나갑니다. 즉 이쪽 구축들이 15억 선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리역 근처가. 그럼 하나 올라가서 미금역. 아까 여기가 더 뭐가 우수하다 그랬죠? 신분당선역이 있잖아요. 오리역은 수인분당선만 지나가는데 얘는 신분당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딱 보시면 까치 실험마을입니다. 여기까지 거리 같은 거 조금 계산해서 보는 거예요. 작년에 16.5억이었거든요. 10월 달에 거래가. 근데 얘도 지금 매매 호가로 동일매물 묶어보시면 18억대 나갑니다. 18억대. 대원 8단지 쪽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보시면. 유사하게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서 이번에 TL1이 있었던 정자역 쪽을 보면요. 거리 좀 두고 다 붙어있는 단지는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상록 라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105, 얘가 84거든요. 보시면은 현재 실거래가가 작년 9월달에 벌써 18.5억이 한번 찍혔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1억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21억에. 그래서 물론 호가 중심이지만 이렇게 정리해둔 겁니다. 여기까지 거리 유사한 것들을 좀 비교했어요. 좀 더 가까운 더 비쌉니다. 즉 오리, 미금, 정자 주변의 구축들 보면은 8사 기준 오리 쪽이 15억대, 미금 쪽이 18억대, 정자 쪽이 21억대까지 나가고 있고 이보다 좀 더 높은 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어차피 연차는 다 비슷한 놈들이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오리보다 미금이 구축 기준 3억이 비싸고 정자가 그 미금보다 3억이 비싸요. 즉 오리보다 정자 쪽이 구축이 5, 6억 정도는 비싸다. 다만 이제 세 곳 모두 호가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략 5억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5억보다. 여하튼 이렇게 봤을 때 구축이 5억 차이 나는데 지금 그래서 분당 T1이 한 달 전에 27억까지 나왔는데 얘는 22억 정도 선에 나온 거예요. 최고가 기준. 분양이. 즉 구축의 차이만큼 분양가 차이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단순 비교죠. 좀 전에 보셨지만 TL1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우수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더샵 분당 파크리버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21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얘는 어디 있냐면 미금역 쪽에 있습니다. 미금역 쪽에서 근데 가까운 건 아니고 좀 외곽 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보 딱 가능선이라고 하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단지예요. 근데 뭔가 조금
보시면 외따로 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외롭게 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21년도 들어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로 보시면 대략 17억 6천 정도, 18억 안 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모든 그 84 타입 다 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타입별이 아니라. 다만 얘도 호가 기준을 보면요. 근데 타입이 많아서 최고 한 19억 선 정도까지 호가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들어가는데 얘가 신축인데 그래도 준신축이죠. 지금 한 4년 됐으니까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뭔가 좀 나오는 느낌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얘가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거는 얘가 들어간 시기가 오히려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당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보다 뭐랄까요? 얼리버드? 너무 일찍 좀 들어간 느낌입니다. 2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좀 시기가 지나면은 저는 조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이쪽에 이마트도 바로 옆에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좀 본격화되는 시기 뭐냐면 지금 분당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분당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신축을 가기보다는 어떻게 여기 재건축 될 놈들을 갖다가 좀 잡아볼까 이 생각이 좀 더 먼저 드는 시기예요. 아직은. 다만 근데 이게 재건축들이 확실하게 재작년에 시범단지가 선정됐지만 지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 단지들이 올라주기 시작하면 얘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안 좋게 들어갔어요. 여기 사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안 좋게 들어갔는데 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분당 파크리버보다는 5억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이번에 분양하는 센트로가 얼마 전 TL로는 10억이 높았던 거예요. 27억에. 그잖아요. 파크리버보다. 근데 절찬리에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파크리버를 기준점 삼아서 분당 센트로나 TL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TL원이나 센트로의 선전에 따라서 파크리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개구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투자 평가를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광의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사실 어떤 분양을 보시는 분들은, 뭐 분당 분들은 안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분당 분들 정도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감각이란 건 웬만한 지역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당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보통은 이런 분양이 있을 때 주변만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안전마진 이런 거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의 유행이긴 한데 분상제 때문에 생긴. 근데 이 분상제로 인한 안전마진은 어디까지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그걸로 모든 분양을 갖다 평가하는 순간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반포 같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경쟁률 자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데 그건 특수한 경우다라고 보시고 그걸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놓고 분양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좋은 게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광의적 평가를 좀 해드리면 반포에 임박한 정점이란 게 있어요. 제가 80에서 100이라 써놨는데 최근 들어서 반포와 관련이 있는 곳들 바로 이 전 영상도 과천 주암지구 영상이었잖아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이수 힐스테이트 사당동에 들었던 거 걔네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포를 상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올해 특히나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포하고 분당은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과천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근데 이놈의 반포가 최근에 아주 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있죠. 이거 113, 84거든요. 이게 56억에 지금 거래된다고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타임 많아서 찾으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작년 11월 얼마 안 됐어요. 2달입니다. 25년 11월에 자 보세요. 이거 114L84입니다. 근데 쭉쭉 오르는 거 보이시는데 51억 5천, 50억, 50억 2,500, 53억에 거래됐어요. 여름만 하더라도 48억, 봄만 하더라도 45억 선이 있었는데 거의 10억 정도 올라간 거예요.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올라갔습니다. 뭐가? 레미안 퍼스티지가. 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얘 2009년 들어간 구축이에요. 20년 된 애예요. 20년 된 애. 좀 있으면 20년 되잖아요. 지금 26년이란 말이에요. 15년 됐고 좀 있으면 20년 될 구축인데 얘가 56억 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아크로 리버파크? 얘가 작년 9월에 55억대 치기 시작했었거든요. 보시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뭐냐면 근데 얘는 아시잖아요. 아리파 2016년에 들어간 애예요. 반포의 어떤 단지별 위상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비교했을 때 이 9년도에 들어간 얘 퍼스티지하고 이쪽에 반포자이하고 얘가 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이 아크로 리버파크 2010년대 중반에 들어갔고 얼마 전에 원밸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스티지보다는 아리팍이 좀 더 높았고 얘보다는 원밸리가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퍼스티지가 기존 아리팍
84 가격을 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리팍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리팍 한강변에 있어요. 예. 얘가 이 가격이 지금 멈춘 가격이에요. 얘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즉 래퍼 레미안 퍼스티지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리팍 주인들도 이번에 상당히 놀랐어요. 래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억대였어요, 사실. 재작년 요럴 때만 하더라도. 여기 보이시죠? 22년, 23년도만 해도 30억대의 거래가 됐어요. 뭐가? 84가. 즉 얘가 2, 3년 만에 20억을 갑자기 치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왜? 작년에 제가 보여드린 트리니언이 있었죠. 얘가 한 80억까지 갈 거거든요. 84 기준. 그 영상 있습니다. 제가 얘 분양할 때. 더군다나 뭐 들어옵니까? 올해 얘 들어오잖아요. DH 클래스트. 얘가 들어오면 거의 얘는 5년 안에 100억 칠 거라고 84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레미안 퍼스티지 구축이지만 얘 주공 1단지고 얘가 주공 2단지였던 애들이에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옛날에. 여기가 주구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트리니언이나 DH 클래스트 자리를 저희가 반포 1단지라고 보통 불렀었고, 그리고 구반포라고 불렀었고, 여기 래퍼 자리가 신반포 주공 2단지였습니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한신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딴 쪽 브랜드였고, 즉 요 1단지였던 애들이 80억에서 100억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래퍼가 아무리 지금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기지만 교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다 같이 이용해요.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다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치 쪽 학원가 가는 거는 똑같아요, 얘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래퍼가. 신축 얘가 100억 갈 것 같아. 그럼 나는 구축이지만 그 절반 가격은 가지 않겠니? 사실 절반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준 거고, 거기에 뭐가 대응을 못하고 있느냐? 아리팍하고 원밸리가 그러면서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갑자기 오른 거예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2, 3년 사이에 20억이 올랐다니까요. 30억 중반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20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아리팍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65억에서 70억 선 칠 거고, 얼마 전까지 70억대에 거래된 게 이 원밸리예요. 84. 얘는 트리니언을 향해서 가겠죠. 80억대. 트리니언하고 DH 클래스트는 더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일단 잠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왜? 여기 래퍼가 50억대까지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래퍼랑 같이 들어간 애들 있죠. 잠실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그 유명한 엘리트가 있습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얘네가 지금 여기 딱 보이시죠? 84 얼마라고? 35억이라고 뜹니다. 리센츠 들어가 보시면 보이시네요. 지금 이게 84거든요. 장난 아니죠, 올라가는 거. 얘 23년도에 20억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레하고 잠실 르엘 이번에 들어가는 애들, 걔네 분양가 중개 해드렸거든요. 제가 여기 분명히 반포 때문에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잠레하고 잠실 르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마진을 남길 거다라고 했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 당시엔 걔네들 35억, 40억 정도 간다고만 해도 욕을 먹었어요. 무슨 구축이지만 옆에 20억대 초반 84가 있는데 걔네가 무슨 30억, 40억 가냐 그러셨는데, 얘가 지금 35억 거예요. 얘가 35억. 엘리트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잡내야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 여기 르엘이거든요. 딱 보시면 지금 47억 정도로 매매 효과 기준이겠지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26년 1월 이번 달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지금 분양권 거래인데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 때 많이 욕먹었었거든요. 잠실 르엘도 있고 잠실 레미안 영상도 다 있어요.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아니고, 트리니언도 제가 80억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욕 좀 먹었는데, 퍼스티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반포에 임박한 정점 80에서 100억은 트리니언과 DH 클래스트의 구평 가격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차상급지들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잠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바로 전 영상으로 과천 주암 영상 보여드리면서 과천 원도심이 어딥니까? 과천청사 바로 앞에 있는 애들. 거기도 제가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거기 분양도 영상 선별단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때도 주변에 신축 그 과천 자이라든가 얘네들이 20억 초반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23억 정도의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야, 주변 신축보다 안전 마진 없다 막 이러시길래, 아니다, 이거 과천이라고, 이거 들어가면 이것도 마진 장난 아닐 거고, 저는 과천이 기본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반포 흐름에 따라서 원래도 가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반포에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시기가 딱 잘 맞았을 때는 반포 버금가게 간 적도 있어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연차가 상당히 오래되고 재건축 안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과천이 그래도 반포에 70%는 가잖아요. 잠실하고 비슷한 급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이 프레스티지 23억에 분양하는 거 갖고 막 욕들 많이 하셨거든요. 주변보다 2억 비싸게 분양한다고. 걔 지금 한 30억까지는 이미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암 영상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신축들 아직 재건축될 거 좀 남아있거든요. 걔네 들어갈 때 대략 50억에서 60억 선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실은 이미 그걸 시작한 거예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잠실의 엘리트, 20년대 구축, 래퍼하고 같은 시기 들어갔던 애들인데 래퍼가 50억대를 넘어가는 걸 보면서 잠실이 딱 70% 선이잖아요. 반포에. 57에 35, 30억 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엘리트가. 그러면 트리니언이 들어가서 80억대를 친다고 하면 더 나가겠지만 클래스트가 80억 친다고 하면 구평이 87에 56. 어디가? 잠실 구평 신축이 56억은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잠레아라든가 잠실 리얼 쪽이 45억 선까지 갔어요.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연동되는 거. 자, 그렇게 봤을 때 분당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은 반포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버금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당 지금 얘가 야 너는 정자역에 들어간 TLO원보다 빠지는데 네가 무슨 20억이나 나와 분양가가 무슨 21억이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방배도 제가 DH 방배도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웬만한 지표가 될 만한 단지들은 다 해드려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그래서 꼭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괜찮은 단지는 놓치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 방배 쪽 DH 방배도 그때 분양했을 때 제가 30억은 당연히 갈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얘 지금 벌써 30억 치고 있죠. 왜냐면 그쪽 구축들이 벌써 30억이 됐어요. 방배 쪽에. 예,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얼마 전에 이수역 힐스테이트 괜찮다고 하면서 방배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그때 보시면 되고 과천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천청사 앞에 있는 애들이 30억 치는데 걔네 발동 이제 건 겁니다. 좀 전에 래퍼 올라가는 거 보셨죠? 반포 래퍼. 잠실 쪽이 치고 나갔고 과천도 곧장 이제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분당은 그럼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협의적으로 분당 신축은 40억 이상 간다고 봐요. 다만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도 재건축해서 나왔을 때. 근데 나오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만약 지금 나온다면. 지금 만약에 정자역 근처라든가 이런데 이번에 TLO원 리모델링이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돼서 뭐 커뮤니티도 좀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시작가가 40억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포의 시세에 따라서 쭉쭉 치고 올라가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분당은 신축이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재건축 지지부진합니다. 중간에 이상한 일로 정권도 교체가 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 쪽으로 해서 일단 공급을 당기고 있어요. 저는 그 정부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민간 쪽은 당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당겨지질 않아요. 근데 공공 쪽은 그래도 당길 수 있으니까 일단 공공에 힘을 주고 있고 근데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뭐가? 민간 물량에서 공급이 뒷받침 안 되면 전체적인 공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만 지금 3기 신도시급 애들 좀 일정 갖다가 앞으로 당기느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공공 분양에 대해서 계속 중개해드리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들이 좀 상반기로 당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민간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안들도 나올 거고 나쁘지 않게 나올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 거기서 공급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공공 중심으로 아무리 공급을 해봐도 전체 필요한 공급량이 얼마가 안 돼요. 10%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하튼 당장 그래도 쉽게 나오지 않을 건데 이게 좀 풀리게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급격한 상승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리모델링이더라도 즉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분당에서 신축은 30억 선은 무조건 쉽게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뭐냐면 그 후에는 재건축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걔네들하고 경쟁이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재건축으로 나오는 애들은 40억 쉽게 가는데 리모델링으로 나오는 애들은 입지에 따라서 TLO원 같은 애는 입지가 좋아서 걔는 40억 갈 거라고 봐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얘 같은 센트로처럼 좀 입지는 빠진다라고 평가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30억은 쉽게 도달하지만 40억 혹은 그 이상 가는 거는 조금 더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 미래 가치가 반포의 정점 가격 80억에서 100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클래스트가 나왔을 때 100억을 향해서 갈 거라고 봐요. 84가. 그리고 더군다나 클래스트는 그냥 단지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오페라 하우스에 아이스링크에 뭐 하여튼 그런 거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여하튼 이 반포 정점을 보면서 차상급지대 키 맞추기가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초기예요. 따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래퍼가 50억 오른 걸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되게 의아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으면 아리팍, 원베일리, 잠실 엘리트 말고 잠실 엘리트도 좋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르레일이라든가 잠레아 혹은 거기 이제 대장이 있죠. 5단지 이런 거 사실 수 있으면 지금 사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당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리역 쪽은 제가 까맣게 써놨는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번째 테크노밸리가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까맣게 해둔 거는 뭐 들어온다고 해도 언제 들어올지 모를 뿐더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오리역 근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분당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놨다. 안 들어온 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들어오는 호재로서의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핵심입니다. 반포가 제시할 정점 가격과 이미 시작된 차상급지들
잠실, 방배, 과천, 또 그거에 빠지지 않을 분당. 저는 이게 뭐 평촌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최근에 평촌 쪽에 평촌 자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평촌 왼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단지들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반포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이미 터졌어요. 어디서? 래퍼에서. 래퍼 84 50억대 간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천의 청항역 때문에 인천 전망편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청항역이 먼저 터지지만 않았으면 서울편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조만간에 반포편으로 시작해서 얘가 미칠 영향들에서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당은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과천과 더불어서 1타급이잖아요. 분당은 판교와 더불어서. 따라서 마지막 한 줄평 5억 이상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앞에부터 연결시키면 이겁니다. 구축이 정자 쪽보다 5억이 싸서 어디가? 오리가. 분양가가 5억 싸게 어디보다? 정자보다. 이번에 TL론보다 싸게 나왔지만 수익은 5억 이상은 당연하지만 사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뭐? 요 5자 앞에 1자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 영상들처럼 제가 잠레아, 르엘, 트리니온, 이수, 힐스테이트, 평촌에 들어간 애들 그리고 과천의 프레스티 자이할 때 맨날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 뺀 거예요. 1 뺀 건데 사실은 1을 넣어야 됩니다. 10억 정도까지는 수익 날 거라고 봅니다. 어렵지 않게. 특히나 10억, 즉 얘가 30억대 초반 가는 거는 아주 쉽게 용이하게 갈 겁니다. 다만 부동산 시계로 해요. 부동산 시계란 건 뭐 한두 달 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뭐 그냥 되자마자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준공되기까지 시기도 있고 내년 봄에나 들어가고 그리고 거래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30억 초반은 쉽게 달성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기준으로 15억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갈 겁니다. 다만 하지만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이유는 분당의 기본소는 현재 기준 30억 초중반까지 간다고 봐요. 지금 뭐 리모델링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분당의 역세권이 분당에 있는 신분당선이든 수인분당선이든 하여튼 역을 끼고 있다 그러면은 도보권이면 걔는 30억 초중반 가치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더 갈 놈과 멈칫할 놈들이 있어요. 더 갈 놈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재건축을 통해서 확실하게 갖추고 특히나 커뮤니티하고 주차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갖추고 도보 역세권, 좋은 역 역세권으로 나오는 놈들은 무조건 40억이 아니라 50억 칠 겁니다. 래퍼까지는 가요. 레미안 퍼스티지까지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20년 된 구축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재건축돼서 들어갈 때 걔 가격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이 센트로 같은 애들은 분당에서 재정비 확실하게 돼서 즉 재건축돼서 커뮤니티하고 뭐 수영장 이런 거 다 갖추고 스카이 라운지라도 갖추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에 비해서는 멈칫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디서? 30억 중반 이후에서는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단지들이 쭉쭉 치고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멈칫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원래 분당에서 입지 차이들이 있잖아요. 단지별로. 그거는 반영될 거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오리역 도보권이 가능한 신분당선은 불가능하지만 수인분당선이 오리역이 도보권 600-700m로 가능한 단지로 20억대 초반에 나왔는데 이게 수익성이 없는 거냐? 있다란 얘기예요. 얘도 15억은 먹을 것 같고 그 뒤에 나올 재건축된 단지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양가가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20억이 나온다? 그럼 30억 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시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의 가격 변동을 꼭 살펴보세요. 한두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만 해도 4세대예요. 다 완전 거래 완료된 겁니다. 50억 넘어서.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 잘못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저희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란 거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립니다. 여기 뭐 광고하는 데 아니고요. 들어오시면 그냥 자유롭게 서로 질문들도 하시고 저도 답변 드리고 이런 공간이고 들어오셔서 뭐 질문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하튼 최근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해 26년도에 반포 쪽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변동들이 있을 거고 그 키 맞추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급격화되는 시기일 거고 저는 오히려 반포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키 맞춰주기가 되는 곳들에 내 현재 자산과 관련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면 들어가실 만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대별로. 우리가 뭐 다 4, 50억 있어서 지금 래퍼를 들어가거나 잠레아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순차적으로 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키 맞추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반포가 계속 쭉쭉 치고 나갔는데 이제 끝이잖아요. 반포도 DH 클래스 들어가면 그 이후로 재건축돼서 들어갈 건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압구정이 있고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 양극화라고 일컬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들은
널리고 널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식들 갖고 이후 영상들에서도 또 찾아뵐 거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공공분양이 많아요. 또 근데 공공분양은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공분양 괜찮은 놈들이 또 많이 나와줍니다. 일단 그 영상들과 인천편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전망편, 그 다음에 서울편 이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